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실 분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6종목을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3가지 라운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BHI는 4%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좀 높게 올라갔던 데에 따른 오늘장 좀 눌림목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주도 업종군들 한 차례 변경이 나타났지만은 네.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들 군들 중에서 좀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BHI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8월 31일 고점 주가가 11,750원이었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 게 9월 14일 기준으로 저가가 한 8,420원 수준이었습니다.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조금 혼조세에 있기는 한데 미리 좀 조정이 나온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조정 같은 경우가 원전 업종의 차익 실현도 있지만은 BHI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선도한 거래, 이 부분 수출 기업 같은 경우가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거래를 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수출과 관련해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제품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좋을 수 있는데 네. 좀 이게 해지성으로 했다 보니까 좀 확정되지 않은 손실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요인으로 좀 조정이 나온 면이 있어요. 다만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그래도 20% 정도대까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뭐 현재 기준에서 9월 말 10월 초로 갈수록 증권사의 세미나라든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조정이 나온 업종, 원전 업종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주가가 강했던 종목인 BHI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볼 텐데 일단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뭐 평균적으로 평탄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라 굉장히 급등 뒤에 좀 조정을 보였고요. 네. 오늘장에서도 어제의 상승 그리고 오늘 바로 좀 반락하는 모습이 보여서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매수가를 조금 위로 정하고 왔었는데 좀 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낮출까요? 네,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주가 추이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고점 이후에 단기 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3일 4거래일째 조정이 나왔고 5거래일째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제 시가 수준 주가 이상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고가 수준 이상에는 마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구간, 현재 그림으로는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위로 매수보다는 차익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가가 8,490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한 8,600원대 초반에서는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최근에 저가였던 한 8,400원대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8,1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기준 안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만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8,600원 초반대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수정을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BHI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익 THK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0.37% 이제 장중에 오늘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익 THK 투자 포인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입니다. 로봇. 네, 로봇 쪽 요새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네, 로봇스럽죠. 네, 네? 그런데 인간적이세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익THK를 바라보면서 요즘에 네. 가장 핫한 쪽이 SPG인데 SPG의 무늬를 많이 닮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것의 광점이 공작기계 쪽에서 이어졌던 메카트론 시스템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볼 스크류나 서브 모터
감속기가 여기 들어가죠. 네. 감속기도 SPG가 주가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인데 삼익THK도 합니다. 네, 이런 쪽에서 매출이 한 40%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LM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 회사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된 쪽의 부품이나 그리고 또 산업 설비 자동화 때 들어갔던 대표적인 섹터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는데 한 4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일본의 THK에서 기술 도입해서 국산화가 이어가는 과정들과 함께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앞으로 로봇 관련된 쪽에 가장 먼저는 부품 쪽이겠죠. 예, 이쪽이 같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회사가 지난 삼성전자와 연관이 좀 높습니다. 특히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업해서 삼성전자와 같이 제품 조립용 6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한 뒤에 네. 또 스카라 로봇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원형의 회전 관절로 이용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로봇들. 이쪽도 회전 관절. 네, 관절. 잘 돌아갑니다. 예, 관절도 중요하고요. 네. 예, 그건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삼성에서 나오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힘스란 쪽도 이제 출시가 약간 연장이 되긴 했지만 이게 아마 북미 쪽에 먼저 출시를 하면서 연말쯤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제조나 조립을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삼익THK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삼성 쪽과의 관계와 삼성의 로봇의 변화가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주축을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018년도부터 실적이 부진하다가 작년이 매출이 한 17% 늘어서 3,1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148억대로 그 전에가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한 160%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앞으로 또 하나 지금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80억대가 넘다 보니까 네. 작년 대비해서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도 변화 요인들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총이 2천억대 중반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당장의 실적들은 좀 따라가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돼서 변화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좀 더 기대를 높여도 되지 않나 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번이었나요? 그 감독기 관련해서 SPG 대표님이랑 얘기했었나요? 아유 뭐 그렇게 네. 올라간 건 뭐 이제 됐고요. 아, 이제는 그 다음 주제로 그렇습니다. SPG는 뭐 지금 따라가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오를 줄이야. 그렇죠? 저희 증권 광장에서는 네. 이런 들만한 종목들을 다 네, 동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제 다음 종목은 삼익THK를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 주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기점이라고 하게 네. 되면 이제 주가가 조정권을 벗어서 좀 더 탄력을 받아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13,000원대 중반 정도면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가로는. 예, 그리고 또 지난 고점대가 14,000원대 중반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같은 탄력 좀 받아가서 좀 아직 거래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거래 확보되면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그 가격대부터 한 16,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2,300원으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로봇 관련주 삼익THK 함께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 16,500원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우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0.44% 오늘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250원 이제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진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볼 텐데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종목과 연결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업종의 1등주를 매매하는 스타일인데 네. 뭐 그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오늘 좀 확장해서 1등주 구는 아니지만은 주가가 그래도 조정이 나와 있는 그 업종 내 살만한 자리에서. 네. 종목이다 보니까 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계측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그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측기는 이제 원전이 처음에 지어지는 단계, 그 설계 이후에 초반, 그 다음에 마지막 계속
그 뒤이어서 유지 보수에도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볼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터빈이라든지 주기기 조건이 있겠지만은 좀 연결해서 해외 수주가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점, 이 점은 모두 아는 점이겠고요. 네. 그러면 그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부분은 원전은 아무래도 해외 수주겠죠.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점이 있고 좀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기준이 8월 26일 기준 구체적으로 보면 한 15%대의 조정이 지금은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뭔가 박스권 하단의 느낌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 좀 업종 내에서도 뭐 1등 주군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좀 뒤에 군 같은 경우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진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 때 그러면 어떻게 목표가를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려 잡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볼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의 구간으로 목표가를 삼았어요. 네, 12,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고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가가 한 1,500원 수준까지 깨지는 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가가 그 구간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단가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수가는 11,100원을 제시를 드립니다. 뭐 현재 구간 비슷한 수준인데 1등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밑에서 깔아잡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손절가는 매수가의 5%입니다. 말씀드린 가격이거든요. 딱 그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진이라는 종목의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진 또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더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서진 시스템, 5G 관련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과거에 듬뿍 받았던 종목이고요. 지금 다시 최근에 또 기관의 러브콜에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를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잊으십시오. 잊어야 이쪽은, 됩니까? 네, 이쪽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보다 앞으로 떠오르는 분야들 네.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뭘까요? 있고, 예, 거기다가 지금까지 실적이 안 나와서 좀 고민했었는데 네. 3분기부터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알루미늄을 재료로 해서 함체를 가진 어떤 외관 같은 쪽이죠. 그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통신 장비 쪽의 종목이다. 근데 과거 한때 매출이 한 50%대까지 넘어가다가 지금 비중이 매출 비중 한 25%대 정도까지 낮아졌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ESS 쪽이 좀 더 늘어나서 또 26%대 뭐 그밖에 핸드폰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제일 또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 쪽으로 나가는 대표적인 현상. 요즘에 알루미늄이 상당히 쓰임이 많아지죠. 그쵸. 알루미늄을 가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자동차 부품 경량화에 또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자회사가 서진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서진으로 설립돼서 전장 부품 쪽이 강화되는 현상 이것까지 같이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가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 또 연료전지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케이스를 제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쪽의 부각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좀 주가에 덜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ESS 부품 관련된 쪽입니다. 지금 테슬라에서도 ESS가 가장 또 중요한 매출 축으로 차지를 하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메가팩이라고 하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ESS 쪽에 대해서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관련된 케이스나 구동 장치 관련된 쪽에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제조가 들어가고 있고 게다가 또 텍슨 베트남을 설립하면서 이쪽으로 대부분 생산 라인을 옮겨서 그에 따른 대량 양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또 높겠다는 쪽에 ESS 관련주 쪽으로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대를 급등하느라고 게다가 또 물류비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바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기조 그대로 이어가서 내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1조 5천억대, 영업이익이 1,500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6천억대입니다. 저렴하죠. 네. 이 부분이 내년까지 실적을 반영하면서 아마 올해 3분기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의 실적 스케줄은 확장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로서의 서진 시스템은 잊어라.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기대가 될 만한 다양한 사업군에 있어서의 기대감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16,000원대 초반대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눌림목 마무리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가격대에서 네. 최근 들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은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소외됐고 정체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실적 변화에 대한 터닝만 확인된다라고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다음 저항권이 있는 가격대까지 봤었을 때 조금 좀 높이 잡았습니다. 네. 한 21,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진 시스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세 번째 공략주 두 분의 종목 뭘까요? 먼저 이성홍 이사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요즘에 보니까 와 주가가 정말 파라다이스네요. 계속해서 오르는데 기관수급 외국인도 최근에는 담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지금 거의 6월에 기록했어도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좋아질 부분이 많은가 봐요. 일단은 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관광과 관련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기존에는 뭐 진에어라든지 하나투어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가는 즉 여행을 가는 측면에서도 좀 이제 패키지 관광 그다음에 비자 발급 이 부분이 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다음 달에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음. 좀 뭐 세부적인 규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좀 풀릴 면제가 것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일본의 매출에 대한 비중이 네. 코로나 이전에 높았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지금 일본 현재 파트너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영업을 뭐 코로나 단계에 계속 겪고 그 뒤에 넘어오는 단계에서도 공고히 해놨기 때문에 우선 실적으로 먼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지금 실적의 톤이 한 3분기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그렇다 보니 주가는 강합니다. 네. 주가는 강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더해질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플러스 되면 더 좋기는 해요. 중국 네. 쪽에서 들어오면 뭐 이제 끝나는 거죠. 뭐. 네, 뭐 당장- 돈 쓰러 들어오면. 네, 당장은 아닌데 중국의 정책 변화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 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절대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12일이 12,000원 초반이었는데 그 정도 대입해 보면 그래도 한 20% 이상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좀 매매에 대한 가격을 잡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일본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아주 공격적으로 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럼 일본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 전략으로만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셨던 중국 쪽에 있어서 확실하게 입국이 완화가 되고 해지가 되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다른 레벨대까지 주가의 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 목표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잡으셨겠어요? 네, 뭐 가격 접근도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좀 막 추격을 해서 나가기보다는 짧게 최근에 저점 구간이 한 15,700원, 15,750원 이 구간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매수가는 한 15,8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는 기술적이든 어떤 요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 정도 가격을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7,300원입니다.
뭐 일본의 구체적인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한 단계 더 주가는 레벨업이 가능하기에 목표가를 17,3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절대 주가 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15,000원 손절가를 잡고 네.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략주 파라다이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의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바이오 플러스, 예, 라임이 맞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3.7%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와, 이 종목 주가 흐름 좋은데요? 어제 봤는데 네. 금세 이렇게 올랐네요. 근데 좋은 여전히 예, 좋은 종목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예요. 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 숨겨진 필러, 보톡스 관련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사님께서도 중국 얘기하셨죠? 네. 예, 중국이 변한다. 그러면은 가치 수혜를 또 크게 받을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히알루론산 필터라고 하는데 필러. 필러라고 필터는 씌우는 거고요. 예. 그걸 또 지적을 하시네요. 네. 히알루론산은 HA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쪽에 하는 것처럼 뭐 휴젤이나 몇몇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좀 확실하게 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과 관련된 쪽에서는 눈길이 좀 가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밖에 뭐 유착 방지제나 관절 조직 수복제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있긴 하지만 게다가 또 이를 통해서 코스메틱까지 네. 연결되는데 근데 거의 이 히알루론산의 매출이 관련된 쪽이 거의 80%가 넘다 보니까 이 관련된 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하이난의 합자법인을 들어가면서 2023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이면은 중국 본토까지 제품의 인허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을 뚫는다고 했었을 때 특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더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대비해서 2025년까지 생산시설 설비 확충이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잘 팔리니까 이를 좀 준비하겠다는 입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신규 사업 쪽으로는 생체 유방, 생체 연골 대체제 쪽까지 확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또 이 보툴리늄 톡신의 개량형과 함께 항바이러스제, 비만, 당뇨 치료제 뭐 라인업은 홈페이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쪽은 성과가 나왔을 때 이제 레벨업이 될 텐데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필러만 가지고도 성과가 보여준다라고 보는데 올해 매출이 580억대 한 57%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280억대로 54% 증가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500억대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280억이다. 거의 이게 영업이익률이 얼마입니까? 네. 높은 쪽인데 그러네요. 내년은 830억 전망합니다. 게다가 47% 증가, 영업이익은 410억대, 또 45% 증가하게 되면 고성장이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성장이 어떤 확보가 되는 개연성이 보인다. 네. 주가가 반응하는 측면들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가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매수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5,000원대 밑으로 보면서 어떤 단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 돌파한다라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또 추가적인 탄력이 붙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상장했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한 상장하고 이때 당시가 주가가 좀 재미가 없을 때였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 마치고 다음으로 움직인다라고 되면 그때 나왔던 가격대 한 4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지금 나오는 성적만 보여줘도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만 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신규 상장 9월에 9월이 아니죠? 언제 작년입니다. 상장했죠? 예, 작년 9월에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딱 된다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필러, 예, 여성분들이 아마 시술 받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 이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다양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매수가는 조금 조정이 됐고 목표 주가는 4만 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6종목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요.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고 포트폴리오 수익에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